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주는 다리 코리아풀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보고 바질 하드포크와 관련된 뉴스와 함께 개발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보겠습니다. IOG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고비 캐시미어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고비 캐시미어 기업과 산업을 조사해봤는데 몽골은 전 세계 캐시미어 생산량의 4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비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2018년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매출이 반토막 나긴 했지만 2021년을 들어 매출 자체는 회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총 자산이 부채 총액과 비슷해지고 있어 재무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태로 파악됩니다.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페이지를 번역하시면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IOG가 몽골의 중요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좋은 시작으로 판단되지만 매크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고비 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IOG가 몽골의 중요 산업군을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는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몽골 미국 상공회의소에 IOG가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언스테인영 회계법인, GE, 비자오 같은 대기업, 그리고 캐시미어 공장을 방문했던 고비 기업도 주 몽골 M채널 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시간으로 7월 20일 4시에 찰스 호스킨슨이 함께하는 M채널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적 네트워킹을 통해 몽골에서 암호화폐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늘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면 카르다노의 미래가 밝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취리 대학의 블록체인 센터가 지난 4월부터 카르다노 재단과 앞으로 3년간 연구를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여름마다 블록체인 여름 학기 과목이 열린다고 합니다. 30개의 국가에서 모인 75명의 학생들이 블록체인의 기술, 경제 구조,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 합니다. 이번 2022년도는 카르다노 재단이 바이낸스와 함께 프로그램 서포터로 후원했고 카르다노 재단의 Head of Partnerships and Executive Officer인 제레미 퍼스터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며 1750일 동안 안정된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카르다노를 소개한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제러미는 카르다노란 경제적 정체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핵심 가치도 학생들에게 전했다 합니다. 다음 세대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갈 학생들에게 카르다노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모습이 카르다노 재단이 올바른 장기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미덕과 같은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취리 대학과 카르다노 재단의 협력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터널 지갑에서 하드포크 이후 바질이 서포트되는 버전 1.8.1을 출시했답니다. 새로운 트랜잭션 빌더, 트랜잭션 제작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블록에 들어가기 전까지 트랜잭션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하는 TTL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나 제이선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에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고 여러 UTXO를 선택하여 다수의 지갑 주소로 자산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수십 명에게 자산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터널 지갑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분들이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터널 지갑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코리아풀은 카르다노와 한국인들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터널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해된 해결책으로 이터널 개발자들은 이번 카탈리스트 펀드 9회 번역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아시아권 언어 번역이 완성되면 대략 1.4억이라는 인구가 누릴 수 있다 합니다.
이 번역을 위한 카탈리스트 펀드 제안서를 많은 분들이 서포트해주시고 이터널 팀을 응원해주신다면 한국 카르다노 커뮤니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티에서 곧 제출할 제드 메인넷 정보가 조금 더 공개되었습니다. 언제 출시될 것이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메인넷에서 사용될 수수료 구조가 모두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드의 민팅 그리고 소각 수수료는 각각 1.5% 또는 최소 1에이다고 쉔의 민팅 그리고 소각 수수료는 0.2%와 0.5%이고 운영 수수료는 0.5%입니다. 쉔의 민팅과 소각 수수료가 제드의 수수료보다 낮은 이유는 제드의 준비 자산이 보다 더 쉽게 쌓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크롬으로 번역하셔서 더 자세한 걸 보시길 바랍니다. IOG에서 논문 발표한 바벨 수수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바벨 수수료는 에이다가 아닌 토큰으로 트랜잭션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원래 모든 트랜잭션에 에이다를 필요로 하지만 바벨 수수료를 사용하면 토큰 판매자는 트랜잭션을 위한 수수료를 토큰으로 지불하고 구매자나 제3자가 트랜잭션에 필요한 모든 에이다를 대신 부담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here you see that Alice has an output with 5 swords and Bob has an output with 30 game coins. Suppose they're both playing a game together and they're only interested in exchanging game tokens in the game's marketplace, and neither of them have any ADA or want any ADA. However, they want to construct a transaction doing the exchange where Bob buys 4 of Alice's swords for 5 game coins per sword. Alice has noticed that a 1-to-1 exchange rate of game coin to ADA is advertised by a block producer, and she wants to take advantage of that. So they continue constructing this transaction. The transaction fee is going to be 5 ADA, and the outputs of the transaction will demonstrate that Bob now has 4 swords, which is how many he was trying to buy, and he has 10 game coins remaining. Alice still has 1 sword. However, she would have 20 game coins if there was no transaction fee, but the fee has to be paid. So in order to pay the fee, there is this additional liability output that's made that is part of the transaction where a -5 value of ADA is included in it, as well as a +5 value of game coin. So effectively, that's an exchange offer of 5 game coins for anybody who's willing to pay 5 ADA. So the difference between the outputs that have the little locks with the names next to them, Alice and Bob, these refer to the fact that Alice or Bob have to sign in order to be able to spend those. However, the lock with liability next to it, anybody can spend it. There are no restrictions so long as the transaction spending it is able to cover the debt in the liability. So in this case, Alice and Bob both sign the transaction because that's required by the locks, and the fee of 5 ADA is included in the transaction through putting that in the -5 liability that you see there. So this transaction by itself is not valid to be put on the ledger because it has an unresolved liability. So what happens next? With any luck, Calvin, who has made the 1-to-1 exchange offer of ADA to Gamecoin, sees that this transaction has been disseminated over the network, and he decides to complete the batch. So he adds his own input to a new transaction, transaction 2, and this input is of 15 ADA. So now he spends the liability and the 15 ADA input. And also he needs to pay the 5 ADA fee. So what he ends up with in total is 5 ADA remaining and 5 game coins that came from that liability output that he was able to resolve. These two transactions together now form a complete batch because they are both valid, or both conditionally valid rather, and the liabilities in them are resolved. So after this batch is applied to the ledger, this liability does not actually appear on the ledger in the UTXO set. And that's why we call this debt non-persistent, because the UTXO set of a valid ledger does not actually contain this liability output. It does in intermediate. 예를 들어 카르다노 기반 게임 속 유저들이 아이템을 팔 때 에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템을 대신 구매자에게 지불하고 구매자나 제3자가
트랜잭션에 필요한 에이다를 부담하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에이다뿐만 아니라 다른 토큰도 수수료로 사용 가능해지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더 많은 사용자를 위해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IOG의 상업적 NFT 비즈니스 리드를 맡고 있는 조슈아 밀러가 몽골이 잘 정리되면 한국이 그 다음이 될 거라 언급했습니다. 조슈아 밀러는 지난 7월 1일에도 한국 시장이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이고 언젠가 IOG의 비즈니스 개발팀이 뛰어들어야 할 거라 말했습니다. 저희 코리아풀이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IOG나 카르다노 재단의 시선에 계속 노출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나마 한국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제 바질 하드포크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밀코메다 사이드체인을 개발하는 DC 스파크에서 바질 하드포크에서 포함된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정리한 글을 올렸습니다. CIP31, 32, 33이 트랜잭션 사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런 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여러 번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더라도 플루토스 버전 1 주소와 플루토스 버전 2 주소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많은 뎁들이 플루토스 버전 2의 기능을 활용하려 한다면 기존 플루토스 버전 1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에 묶여있는 이 UTXO 자금을 새로운 플루토스 버전 2 주소로 보내는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부드러운 UX를 위해 뎁 개발자들이 유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새로운 주소로 자금 이동을 이행할 수 있다 예상됩니다. 바질 하드포크에서 이후 이터널에서 뎁 트랜잭션을 작성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자금이 보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넷에서 플루토스 버전 2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잠시 철회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었다 합니다. 뎁 개발자들이 활발한 테스트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 잠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스테이킹 풀 운영자들을 위한 카르다노 노드 1.35.2는 곧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업의 1.35.2 태그가 준비된 것으로 보아 곧 공식 문서화를 거쳐 정식 1.35.2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코리아풀이 테스트하고 있는 1.35.1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1.35.2가 출시되면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풀 스테이킹 풀의 에이다를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르다노와 한국인들을 이어준 다리 코리아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